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도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대통령이 던졌는데 그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네, 지금 메시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메시지, 두 번째는 당정관계 변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메시지 변화는 좀 시간 순서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1일에 치러졌죠. 네. 그때 여당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의견을 당에 전달해 달라.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반응이 이게 당에 전달해 달라는 거에 좀 초점이 있어가지고 당을 바꾸라는 거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임명직 개편 같은 그런 쇄신 작업들이 이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온 게 그제 17일이었습니다. 그때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자리였어요. 자, 이 메시지, 이제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이 한 메시지, 또 그날 김은혜 대변인의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핵심적인 부분만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입에서 반성이란 단어가 나온 게 이게 처음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 듣는 얘기고 예. 그래서 기조가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방금 김은혜 수석이 얘기한 것도 민생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표현이 대통령이 또 참모들한테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 워딩 자체에 대해서 좀 여권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 정확하게 그 워딩은 아닐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큰 흐름은 맞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제 이념 논쟁을 얘기했던 게 지난 8월 달 정도예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네. 예. 불과 이제 한 두 달 만에 그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당하고 소통 방식인데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뭐 중진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당에 오래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부가 너무 당보다 우선하려고 한다 이런 불만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게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또 야당하고의 관계도 뭐 청문회라던가 뭐 대정부 질문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과의 관계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틀 연속 당 지도부를 만났어요. 그제 저녁에 그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자리에서도 한번 만났고요. 여당 지도부를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점심에 또 여당 지도부 당 4역을 만났는데 이건 이제 상견례의 의미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2기 김기현 대표 체제잖아요. 그리고 또 주목이 되는 게 번개로 만났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났다? 오전에 갑자기 잡아가지고 점심에 만났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중요한데 이제 만나가지고 주 1회 고위 당정회의를 정례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 형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에서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여당에서 민생정책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네. 것들 다 대통령이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어제 이제 만난 거는 당 4역하고 만나서 점심한 거는 김기현 체제 2기를 신임한다 이런 메시지로 대부분 읽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예. 이제 일부 논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문자 파동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또 유이동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참여한 그런 자리였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비대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거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대통령의 변화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당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거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반성이란 이야기가 그냥 원론적으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국정 기조를 변화하겠다는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봐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꾸셔야만 하니까 바꾸실 겁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 들었고. 그 얘기는 바꾸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친윤 쪽 그 인사하고 또 얘기를 해봤는데 왜 갑자기 13일에는 당 바꾸라고 하더니 이제 17, 18일 이제 어제 그제는 그렇게 좀 메시지가 바뀌었냐 이걸 물어봤더니
그게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당 지도 체제 바꿔라 한 다음에 바꾸는 내용 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하고 이제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내놓은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그 메시지를 국민의힘은 어떻게 읽고 있는가 취재해 주셨는데 김주인 에디터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입에서 진짜 반성이라고 나온 걸 보고 약간 충격을 먹긴 했습니다. 저도 예,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거 메시지가 어쨌든 국정기조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이제 시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보는 시각들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아까 전에 서울경제 보도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참모진 수석들한테 이제 얘기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념 논쟁을 시작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네. 기억하시겠지만 8월 29일에 국민의힘 연찬회 가가지고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 명확하게 방향 설정하고 우리가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지금 모든 뭐 소위 말해서 이념과 관련된 게 다 나왔어요.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있으려면은 이런 게 다 중단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조치가 있어야지 시그널이 제대로 통하고 있구나. 말로만 이를테면 뭐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면 흉상 이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순봉 기자 취재에 의하면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민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럼 그 다음 조치로 어떤 것들,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는가? 예를 들어 홍범도 장군 동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민생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으로 나타나야만 이게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변화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반성한다고 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화법이 또 참모진들한테 지시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물론 이게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반성의 톤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윤 대통령 국민이 늘 옳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보수지들의 사설이 연일 국민의힘과 뭐 대통령실 이 여권에 대한 비판 기조네요. 예. 오늘도 또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이제 영남 출신의 안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엔 4선 의원만 4명, 3선은 2명, 재선도 3명이 있다. 인물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편, 우리 편이 없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게 비판을 했는데 예. 제가 뭐 어제 이제 뭐 우연치 않게 보수 언론 쪽에 뭐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뭐 그쪽 기조라는 게 좀 있죠.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걸로 좀 방향을 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의 위기감을 보수 진영 전체에서 좀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금 현재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이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며칠 전에 나왔던 게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강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소통 강화, 언론과의 소통 강화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어 스태핑 중단한 건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 이제 언론 장악 논란도 있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양두구육 같다라는 뭐 그런 언론 노조 쪽이나 이쪽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악할 거 하고 막 징계 때리고 이러면서 무슨 소통을 하려고 하냐? 비판 언론에도 귀 기울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반성이라는 메시지, 워딩은 나왔고 이것이 얼마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느냐를 봐야 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국민의힘의 시각, 뭐 민주당 의원의 시각, 민주당 정치인의 시각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박지원 전 원장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평가 나눠보시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시진핑 푸틴 회담. 중러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만났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가까웠는데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상회담을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만나자마자 뭐 오랜 친구다, 친애하는 친구다 이렇게 서로를 불렀고요. 예.
그리고 회담 시간도 3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굉장히 음.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이제 모두 발언 때 좀 중요했던 메시지 전해드리면 뭐 중로 협력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중에 또 하나 주목이 됐던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인데 양자 무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공동으로 설정한 2천억 달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주목이 되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 미국 대표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회로를 중국이 우리가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뭐 자인한 그런 메시지로 좀 읽히기 때문에 어허. 이게 한 가지 좀 주목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회담 후에 푸틴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 나눴는지 이제 전달을 했는데 중동 문제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가자지구 병원 폭발 사고 이게 굉장히 큰 지금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큰 사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극이자 인도주의적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은 팔레스타인 주권국가 설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쪽 지지를 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대지 미사일 공급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연장하기만 하는 미국의 또 다른 실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데 왜 지대지 미사일 보냈느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호흡이 좋은 정상회담이었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미국하고 서방 국가 대 네.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의 연합 이런 구도로 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에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점차 이제 그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입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뭔가 좀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갔는데 가자지구 병원 폭격 때문에 일정 되게 대폭 줄였잖아요. 네. 만날 사람들 다 못 만나고 굉장히 진땀 흘리는 모습이고 반면에 중러 정상들은 만나서 찰떡호흡 과시하고 이 모습이 저는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 판이 맞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외통위 윤상현 의원하고 조금 더 할 겁니다만 김준일 에디터가 예. 짧게 요점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중러가 사실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굉장히 길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적의 적은 친구다. 네, 미국의 적이니까 우리는 친구다라는 거고 어쨌든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뭐 이제 미국 힘에 의한 어떤 평화 이런 것들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지금 양측이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러가 예예. 그리고 중국은 하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지난번에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네. 중국인이 4명이 죽고 3명이 납치당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런데 하마스의 테러라는 표현까지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 이스라엘, 반미 이쪽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좀 균열을 내지만은 또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좀 위상을 높이려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자국민이 4명 죽었는데 3명 다치고 4명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진짜 난리가 날 상황이거든요. 우리로 생각해 보면 뭐 중국도 그러할 건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은 미국과의 대치 전선. 이것이 중국에겐 호재라고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중동이 가는 걸 내버려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더 짚어보기로 하고 짧게 가죠. 예. 네. 그 법카 제보자가 어제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조명현 씨라는 인물인데 이 법카 의혹을 폭로한 인물인데 지난 대선 과정이었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본인하고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 이런 의혹 제기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왜 나섰느냐면 원래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의 주장은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무산이 됐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 나섰다라는 거고요. 그럼 조명현 씨 그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가 얼굴과 실명을 다 드러내고 기자회견한 네, 거죠. 이런 건 공개적으로 처음이잖아요. 소통관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했고요. 예. 뭐 추가적인 의혹 같은 것들도 냈습니다. 뭐 심부름을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시켰다. 뭐 당뇨약 가져오라고 했다. 또 그리고 예전에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한테 뭐 이런 이제 법인카드 사용하는 거 이제 보고하고 이런 대화 내용 같은 것들도 공개를 했고요. 네. 민주당은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참고인 신청 철회한 건데 왜 일방적으로 주장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상태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행안위에 추가적으로 참고인으로 다시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또 월간 있으니까 거기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